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너무 더운데요. 부동산 뉴스 짧게 얼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저께 2018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는 저도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고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좀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언론 기사들에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2.8% 올라가고 2주택자도 세부담이 51% 껑충 올라간다. 종부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좀 혜택 들어가던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서 과세하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 과세하는 범위로 확대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증세에 포인트가 맞춰진 그런 세법 개정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한경에서 나온 기사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최대 16배 더 낸다라고 해서 얼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소득세 더 많이 내게 되니까 빨리빨리 내라. 사업자 등록해라. 뭐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세무사님들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는 게 맞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증세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세금을 더 걷는 형태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전방위로 세금이 늘어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거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세무 컨설팅도 좀 받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일일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요새 서울시랑 국토부랑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의도랑 이제 용산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 용산 통합 재개발 또는 이제 마스터 플랜들, 여의도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여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산 같은 경우는 니네 맘대로 안 된다. 국토부랑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내심 여의도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폭등하고 이런 모습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애써 이제까지 힘들게 불 끄려고 노력해왔는데 왜 니네 불 지피냐 서울시 이럴 수 있어. 이제 그런 좀 불만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약간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 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 국토부 이번에는 그 얘기겠죠. 그린벨트 해제를 싸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주택 공급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 일련의 대책들 내놓으면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추가 지정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 또는 이제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주택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신규 공공주택지들 발표를 하고 신혼희망타운 어디에 더 넣겠다 이런 내용들 발표를 했는데 서울 안에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추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 보도자료 나올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시와는 협의를 해서 서울시 안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좀 정부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랑 그와 관련해 서울시 안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이제 좀 협의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풀어서 공공주택지구 짓고 그 안에 신혼희망타운 짓자라는 입장인 거고 그걸 요청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일일이 태클을 걸고 있나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시 연구원을 통해서 해제 효과,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하는 근거 논리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못 풀어주겠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대립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볼까요? 서울시의 의뢰로 올해 3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연구원의 연구의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그리고 서울 내 주택 수요를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등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내용이 서울시의 관계자는 연구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해봤더니 그린벨트 해제 안 하는 게 맞겠는데요. 뭐 이제 그런 얘기인가 보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고,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서울시가 반대하면 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서울시랑 국토부 간에 이렇게 잡음이 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하겠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서울시가 따라가 주지 않을까요? 국토부가 이기지 않을까요? 해제하고 나는 지정할 것 같은데 봐야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내놔! 안 돼! 라는 얘기보다 그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넌 뭘 줄 건데, 이런 줄다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린벨트 관련된 자료들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어디를 풀어서 신규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하겠냐. 서초구가 보면 이게 되게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의 면적 있는 그걸 보면 서울 전체 땅 중에 약 24.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 중에서 보면 면적들이 되게 많은 게 서초구가 되게 많아요. 그죠? 서초구가 행정구역이 47만 킬로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50.8%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인 거죠. 와, 서초는 남쪽으로는 다 산. 근데 여기 우면산 있고 산들이 많아 사실 그런 거긴 할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서초구가 제일 많고 강서구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노원구도 되게 많네요. 은평구도 많고 강북구도 많고 주로 이제 서울 사이드들, 서울 도시 자체가 이렇게 산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들 중에 상당수가 평지가 아니라 산 이런 지역들이 많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풀어서 갈 거냐, 그린벨트 풀어서 이런 서울시 말 그대로 인서울 공공주택지구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치, 입지상들 이렇게 보면 이런데 받는 사람들 좋겠다, 부럽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세제 개편안, 2018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기사 잠깐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증세인 것 같다. 세부적인 내용 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로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이 세금이 진짜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자, 서울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가중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하다. 13개구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가격이 6억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 주택 가격들의 이 가격 수준을 봤는데 13개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또는 이제 주택 공시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서울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수가 종합 부동산세를 첫 도입한 2005년과 비교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시내 13개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과천, 성남 등지의 세대당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 지역의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과거에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정말 비싼 집을 너무 비싼 걸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재산세 외에 더 부유세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이런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그 가액을 6억 원이면 비싼 아파트다 이렇게 봤는데, 그 6억 원 넘는 아파트가 13년 만에 2005년과 비교해서 5배 정도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상태라는 거죠. 이후에 고가주택의 개념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6억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6억이 고가주택이라고 하기엔 그렇다, 비과세 좀 그렇다, 그래서 9억으로 바꿔주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가주택의 개념들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에서 6억 초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2005년 말 기준으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66,841세대였던 게 32만 460세대, 4.7배 정도 올랐고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005년 말 기준으로 29,447세대, 3만 세대가 안 되는데 지금은 165,324세대로 약 5.6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억 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경기도 과천도 10억 6천만원, 성남도 6억 9천만원, 세대당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서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 인접해 있는 신도시 또는 주택지들도 이렇게 고가주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이제 이렇게 고가주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세금 부담들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 보유세든 세수, 세금 증가액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고가주택으로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고가주택의 개념 자체를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과거에 세워졌던 6억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도 고가주택 개념으로 유지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고가주택 기준 자체를 9억에서 다시 또 한번 올려줘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그래요.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려고. 좀 저도 이 고가주택의 범위를 12억이든 15억이든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들도 많이 상승했고 돈의 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에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저는 좀 이 기준을 바꿔주는 게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변한 만큼 고가주택의 개념 자체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인천 뉴스테이 1호 좌초 위기, 시공사 변경을 두고 조합과 허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기사만 읽어봤는데요. 제가 인서울 재개발구역들, 좀 서울 외곽에 있는 재개발구역들은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척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그래서 기사 내용만 좀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뭐 대략 이런 얘기예요. 인천의 한 재개발구역 사례인데요. 기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좀 뒤섞여서 썼는데 보니까 재개발구역인 것 같아요. 이제 조합원이 한 1600명 정도 있고 한 5200세대 정도를 짓는 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00세대는 조합원들이 분양받고 남는 물량들 3600개 정도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회사가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매각을 해서 기업이 임대를 내서 수익을 내는 형태, 이제 그렇게 민간 임대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하는 사업장이었는데 시공사가 대림산업으로 정해졌나 봐요. 근데 건설회사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사 보니까 다 건물 철거하고 이제 분양도 아니지 조합원 분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일반 분양은 다 리츠가 사가는 거니까 미분양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장이었는데 건설회사가 추가 공사비, 그 돈 주고는 못 지으니까 공사비를 좀 더 달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공사비 더 못 준다, 니네 안 할 거면 시공사 바꿀게 라고 해서 시공사를 바꾸는 형태로 이제 조합원들이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바꾸려고 했더니 요번에 시공사 입장에서 또 돈을 더 달라 요청하다 시공사를 해지하니까 좀 되게 황당했겠죠. 황당했는데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 재개발 조합에 돈을 이제 빌려준 HUG가 니네 마음대로 시공사 해지하면 어떻게, 우리는 건설회사 보고서 니네 조합만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니네가 맘대로 해지하면 우리는 지급보증하기로 그러니까 니네가 조합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대신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 보고 빌려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임의로 시공사 해지해버리면은 우리는 니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HUG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합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일단 공사를 너무 비싸게 해달라고 해서 공사
시공사 선정한 거 해제할 수 있는 건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가 다른데 선정하고 할 거니까 네가 집 짓는 건설비 내주는 거 아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니네가 도정법 위반이다. 니네가 약정서 그런 뭐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그 약정서 위반으로 우리 시공사 선정한 걸 해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도정법 위반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민간주도 사업이니까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 뭐 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합에서 시공사를 바꾸고 이제 바꿨더니 돈 빌려준 시공사 얼굴 보고 돈 빌려줬던 쪽에서 이 시공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다 돈 받을 선이 하나 없어졌는데 되게 당황한 그런 뭐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서 용산에서도 있었고 이제 건설회사들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들어왔던 건설회사들을 쫓게 되니까 이제 다른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지급된 대출금들, 이주비 대여금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웠죠.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이자 이주비라고 지급했던 경우였는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설회사 빠져나가고 이 지급 이게 안 되니까 조합이 무슨 힘이 있어요. 조합도 결국 다 분양을 하고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토지 등 소유자들 모여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그 앞서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시공사가 중간에 빠져나가면서 돈을 대체할 수 없었던 대출금을 대체할 수 없었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무이자 이주비가 아니라 시공사 해지한 순간 이후부터 매달 다른 시공사 구할 때까지 매달 이자 직접 내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자 내고 막 이러기도 했었고요. 진짜 이런 돈 문제가 되게 정비 사업에서 특히 사업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좀 크게 다가온다. 막상 그곳 같은 경우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했던 구역인데 몇 년 동안 조합원들이 생돈 이자 자기들이 직접 냈어요. 이주비에 대한 이자들. 무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유이자였죠. 그것도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내고 부담스러우니까 대출 갚아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는 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얼른 대림산업 대체할 만한 다른 시공사들 들어와서 뭐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중간에 붕 뜬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공사랑 공사비협의가 잘 돼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뉴스테이 관련된 기사라서 뉴스테이 사업에 뭔가 좀 특이점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도급공사비 올려달라 나 못 지어주겠다 그 돈에는 뭐 그러면 그만둬라. 일반적으로 다른 정비 사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도급공사비가 가지고 시공사와 조합비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부동산 뉴스를 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별별 수다 얘기가 내일 오전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한 9시 정도부터 실시간 방송, 매주 수요일은 가급적 실시간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은 뭐 주제가 이겁니다. 여기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내일 저녁 9시에는 부동산에게 재개발 물어봐 실시간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략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거나 뭐 분양 자격이라든가 재개발 관련된 질문들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지금 사실 여기 이제 제가 그걸 올렸더니 댓글들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한 분께서 뭐 어디 지금 사면 어떤가요? 어느 재개발구역 지금 사면 어떤가요? 뭐 그런 얘기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것 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니까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